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는 도심지죠, 도심지. 경기도 광주의 도심지인데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퇴촌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이제 거기서 살았었거든요. 어제 오전에 이제 퇴촌에서 아는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경안천 습지를 이렇게 쫙 도는데, 와, 하늘도 맑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안천 습지를 한 바퀴 쫙 돌고, 또, 쇠뇌기라고 하는 청국장이 유명한 식당이거든요. 거기 가서 또 권사님이랑 청국장을 먹고 막 이런데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각설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류의 엄마들 많이 만나 보시지 않았나요? 어떤 류의 엄마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류의 엄마들을 봤냐면, 그러니까는 퇴촌에서 살면서, 그 퇴촌은 약간 도심이 아닌 경기도 외곽의 약간 살짝 시골스러운 그런 동네거든요. 거기에 원주민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왜 잘 사냐면 땅값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원주민들은 보통은 식당을 하십니다. 식당. 왜냐면 서울 사람들이 퇴촌에 와서 경치 보면서, 경치를 막 보고 다니면서 식당에서 이제 딱 식사를 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원주민들은 보통 식당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땅값도 올랐고 식당도 하고 식당도 잘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교육열은 세지가 못해요. 세지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 교육 안 받았어도 이거 도시에서 뭐 샐러리맨들 뭐 월 몇백도 못 버는데, 나 여기서 고등학교 나와서 이거 식당 했어도 월 몇천 번다, 뭐 이런 류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내 자식도 그냥 이 식당 물려받으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별로 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학원도 안 보내고 거의 안 보내. 그러니까 딱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이 식당 물려주면은 남들보다 훨씬 돈 잘 벌 거고, 구태여 그렇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류의 부모님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또 어떤 류의 부모님도 봤냐면, 그분은 다단계를 해요. 다단계. 다단계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 뭐 이런 걸 하는데, 뭐 다이아몬드까지는 아니라도 뭐 루비 뭐 이 정도, 그 정도를 막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분인데, 그 분도 자식을 아무 학원을 안 보내.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주위 엄마들이 말하는 건데, 이유를 물어보면, 얘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다단계 이 업종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뭐 배울 필요가 없다. 얘는 내가 하고 있는 이거를 잘 계승해서 이거를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학원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렇게 우리 애는 이거 하면, 이거 물려받아서 하면 되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게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인간이 타고난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욕구. 뭐 배고프면 뭐 먹고 싶은 욕구, 뭐 안전을 뭐 원하는 욕구,
욕구, 뭐 성욕의 욕구,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회화 되고 싶은 욕구, 혼자는 못 사는 뭐 이런 거,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욕구가 교육받음의 욕구입니다.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 어린 아기들을 보면요, 세상에 딱 태어났잖아. 태어난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모든 것을 배우는, 그러니까 배움의 욕구겠죠. 교육받음의 욕구라고 하기보다는 배움의 욕구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날 따라해봐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그냥 부모는 부모들대로 그냥 말하고, 그냥 그렇게 애기한테 뭐 말도 시키고, 자기네들끼리 말하고, 애기 뭐 데리고 어디 데리고 다니고 이러면서 이 아이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걸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무슨 글자를 뭐 가르치고, 아니면 뭐 발음을 가르치고, 단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벌써 태어난 지 한 5, 6년 되면 말 잘합니다. 예, 말 잘해요. 태어난 지 8년, 만 8년 했는데 글 못 쓰는 애 없어. 글 못 쓰는 애 없어. 다 너무너무 잘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글을 안 가르쳐도 깨우쳐. 보통 정도 되는 애들이면 한 10살 됐는데 글씨 못 쓰는 애들이 있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학교에서도 배워, 뭐 주위의 모든 것을 통해서 배워요. 하물며 만 10세, 10세 정도까지는 뭐까지 되냐면 흘려듣기가 돼, 흘려듣기가. 근데 그 이후로 가면은 좀 안 되는데 이게 흘려듣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흐르듯이 엄마가 무슨 말해도 그걸 딱 캐치를 해, 애들은. 그리고 뭐 흐르듯이 뭔가를 뭐 팝송이나 이런 거 틀어 놓잖아. 그럼 그걸 다 외워. 얼마나 강력한 배움입니까? 이게 배움 자체라니까요. 아이들은 자면서도 배우는, 태어난 이후로 자면서도 배우고, 흘려듣기로도 배우고, 뭐 서로 애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래 집단에서도 배우고, 뭐 환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뭐든지 다 배우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뭐랄까, 아이들이 타고 태어난 욕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단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아니면은 뭐 이런 말 하잖아. 너도 이제 나이가 20살인데 뭐 제밥벌이 해야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벌이를 할 수 있다고, 밥벌이를 하는 어떤 방식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해서 그 이외의 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야? 밥벌이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아이는 밥벌이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집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도 배움의 욕구가 정말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 보면요, 지금 5개를 다니고 있는데도 하나 더 다닐까? 이러고 있다니까? 그 5가지를 자기가 그냥 다니겠다고 말을 해서 다니는 거야. 학원을. 심지어 뭐 하나를 더 다니겠다고 하는데 그게 맨 마지막 학교 끝나고 여기저기 학원을 다니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그래도 초등학생인데, 초등 저학년인데 어떻게 집에 8시, 9시에 와. 그래서 그건 안 되지 않냐, 얘야. 그랬더니 괜찮아, 엄마. 이 아파트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9시까지 올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는 학원 다니는 게 좋다는 거야. 학원 공부방 다니는 게 좋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도,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방을 하고 학원인이라서 그런지 그런가, 그걸 타고 태어나서 그런가, 우리 아들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태권도밖에 지금 안 다녀. 그거밖에 안 다니고 싶어서 이제 그것만 다니는데, 물론 태권도를 다니면서 또 사이드로 또 줄넘기를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이제 배우는데,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피아노를,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그걸 다시 배우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수영도 다시 배우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야, 얘가 웬일이냐. 얘는 그런데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차츰 살면서 나름대로 관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배우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배워라. 뭐 이렇게. 그럼 10월 달서부터 배워라. 내가 알아볼게.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애들은 배움의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그냥 막 뭐 돈 없어 하고 막 가르치고 뭐 이러는 걸 뭐 아까워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이것도 다니고 싶고 저것도 다니고 싶고 이렇게 말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을 안 해. 얘가 눈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말을 해. 아, 우리 애들은 뭐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야.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없겠어. 그래서 정말 애들의 이 배움의 욕구, 이것은 정말 대단하고, 애들은 욕구가 있다. 단지 좀 엄마나 뭐 뭐, 이렇게 너무 부모가 막 달달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제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걸 안 배우겠다고 하는 거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정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노후 대비, 뭐, 요즘에 그러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잖아. 애들만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노후 대비해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언제까지, 몇 살까지 살 줄 알고 노후 대비를 하냐. 그러다가 일찍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노후 대비는 끊임없이 배우고 살면서 내가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둬도 뭐, 집하고 뭐 이런 거, 차하고 뭐 이런 거, 팔지 않고 한 3년 정도 견딜 수 있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심한 노후 대비, 이것도 노후 대비에 너무 그냥 너무나 많은 그런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돈을 벌써부터 막 그냥 20, 30대에서부터 막 노후 대비를 위해서 막 그냥 돈을 저축을 하고 그때를 위해서 막 그냥 절약을 하고, 이것도 약간 too much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예전에 주식하는 그런 애널리스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애들 공부시키지 말고 그냥 그거를 주식으로 했다가 애들이 크면 차라리 돈을 줘라, 뭐 학원을 보내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머리에 들은 것도 없는 애들이 나중에 그 큰 돈을 20살 넘어서 받으면 그걸 제대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제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겠냐고. 그 돈을 삽시간에 없어지지. 저는 그렇게 해주기보다는 차라리 애들을 교육시켜라. 교육을 이것저것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본인의 성향에 맞고 잘하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것도 뭐 직업으로 이렇게 되고, 또 그것이 딱히 직업으로 안 되고 뭐 취미나 뭐 이런 게 된다 한들, 그게 지식 유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먹고 살 돈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 이 긴 인생을 어떻게 그것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냐고. 지적 유희, 뭐 이런 것도 누리고 살아야지. 어떤 취미생활 이런 것도 누리고 살아야지. 그런데 해보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뭐 재능이 있는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반대예요. 차라리 뭐 20살 넘어서 애들이 그냥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벌건 어떻게 벌건 자기들 스스로 좀 어느 정도는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고, 어렸을 때 좀 애들을 많이 좀 가르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아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사람을 가지고 뭐 가성비 타령을 하면서, 교육을 가지고 가성비 타령을 하면서,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똑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주식 뭐 이런 전문가인데, 자기 아들이 있는데 수학 그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야.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보통 때도 수학을 한 6, 70점대를 맞는데, 수학 학원을 몇 달 보냈더니 얘가 80점대를 맞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게 수학 학원을 그만둬라,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결론을 냈냐고 했더니, 어차피 자기가 알았다는 거야. 자기 아들은 수학이 1등급이 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자기 아들은 아무리 학원을 보내도 수학 1등급을 맞을 수 없다고 본인이 결론을 내린 거야, 아빠가. 그렇게 되면 수학이 1등급이 아니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는 스카이는 못 간다, 이런 결론이 난 거야, 아빠가. 스카이를 못 가면은 거기서 거기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나에서 10가지 이렇게 따져가지고, 결국은 우리 애는 성적은 올랐지만 학원 다니는 것은 멈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자식을 그런 도구처럼 사용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모를 뒀다는 게 좀 안타깝고,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절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되는, 이런 걸 굉장히 이렇게 러브 스토리처럼, 히어로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생 애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를 희생시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자에다가 이렇게 실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5명 있는데 다 죽게 생겼어. 하나는 위염 걸리고, 하나는 간염 걸리고, 하나는 간암 걸리고, 하나는 폐암 걸리고, 하나는 무슨 암 이렇게 신장암 걸리고, 하나는 무슨 암 걸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야. 근데 저기 보니까는 별 쓸모도 없는, 그냥 건강하기만 한 20대의 어떤 젊은 청년이 있어. 그러면 걔를 죽여서, 절대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해도 되니까 걔를 잡아서 죽여서, 이 사람한테는 간 주고, 이 사람한테는 위 주고, 이 사람한테는 폐 주고, 저 사람한테는 심장 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 하나 죽여서 이 사람들을 살려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대, 애들한테. 그때 애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이 교수님이 이제 신학을 하는 교수님이라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가성비 이런 것을 따질 수 없다. 이런 걸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그냥 그 측정 불가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는 이 목동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성경에 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99마리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 한 마리를 희생시키고 말지, 이 한 마리를 위해서 얘네를 두고 떠났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내 친척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절대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게 다 나의 친척이고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오늘따라 뭐 이렇게 와. 이게 나의 친척이고 나의 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한 100명 낳았어. 그게 다 내 자식이야. 근데 내 자식 10명이, 똑똑한 자식 10명이 한 명의 자식을, 한 명의 건강하기만 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걔를 죽여가지고 자기들이 취할 걸 취하고 죽여.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한 명의 가치나 온 우주의 가치나 그 가치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한 영혼이 전체 우주의 가치보다 무겁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맞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뭐 이런 걸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측정 불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런 걸 들었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쓸모가 없고 너는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으면 죽어야 되냐? 그거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은 쓸모가 없어도 걔에게 엄청난 무한대의 가치를 줬는데 피조물인 너가 뭐라고 뭐 애를 이렇게 뭐 이렇게 키우는 게 가성비가 있고 뭐 이따위 말을 하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살면서 그런 류의 말을 하는 부모님들이 저거는 진짜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오늘은 뭐 그냥 이런 류의 말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